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들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순위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위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역학연구팀이 무려 28만 명 이상을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한국게놈역학연구 코지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인 40세부터 69세까지를 10년 이상 추적했습니다. 어떤 과일을 먹었을 때 당뇨가 생기고 어떤 과일을 먹었을 때 당뇨를 예방했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2024년에 한국가정의학회지에 발표된 최신 결과입니다. 오늘 순위는 딱 3가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혈당 지수가 얼마나 낮은가. 둘째,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얼마나 잘 작동하게 해주는가. 셋째, 우리 어르신들이 실제로 구하기 쉽고 값이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순위 중에 한 가지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냉장고에 두고 드시는 바로 그 과일, 사실은 순위가 꽤 낮습니다. 어떤 과일인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왜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괜찮고 어떤 사람한테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지 그 핵심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오늘 순위가 나와도 반쪽짜리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간이라는 기관을 생각해 보세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한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일합니다.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대한 화학 공장이에요. 그런데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 과당이라고도 하는 프락토스는 다른 당분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밥이나 빵의 포도당은요,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과당은 다릅니다. 꼭 이 공장, 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소량의 과당이 식이섬유와 함께 천천히 들어오면요, 우리 간이라는 공장이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간 공장에 원료가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주스를 드시거나 과일을 갈아서 드시거나 식이섬유가 적은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요, 과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때 공장이 어떻게 됩니까? 파업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부하가 걸린 간은 이 과당을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지방이 간세포 안에 쌓이면요,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과학자들이 디아실그리세롤이라고 부르는 이 지방 물질이 중요한 신호단백질 하나를 망가뜨립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인슐린 수용 체계질 2호 IRS2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간에서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신기가 고장난 겁니다. 수신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이 아무리 혈액 속을 돌아다녀도 간이 그 신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간에서 혈당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공복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혈당을 재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간의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어떤 과일은 피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왜 어떤 과일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도요. 자, 이제 순위를 발표해 드릴게요. 7위부터 시작합니다. 7위가 바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그 과일입니다. 7위는 수박입니다. 우리 여름이 되면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수박 드십니다. 시원하고 물이 많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수박은 92%가 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6입니다. 잠깐, 이게 얼마나 높은 숫자인지 비교해 드릴게요. 일반 밥 한 그릇이 72에서 7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박 한 접시가 밥 한 그릇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요, 수박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속도를 줄여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는요,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피곤하고 배고파지는 그 느낌 아시죠? 우리가 여름에 먹는 수박이 나쁜 과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름에 드시고 싶으시면 드세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수박 몇 조각, 정말 작게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드세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있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혼자서 빈속에 큰 그릇으로 드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부산에 사시는 이명자 어르신 74세이신데요. 퇴직하시고 손주들과 여름마다 수박을 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검진 때마다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와서 걱정이셨어요. 수박을 조금 줄이고 먹을 때는 치즈 한 장이나 아몬드 몇 알과 함께 드셨더니 공복 혈당이 훨씬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몰랐다니 하시며 웃으셨어요. 6위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소화에 도움이 되고 염증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좋습니다. 그런데 혈당에 대해서는요, 브로멜라인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요. 파인애플의 혈당 지수는 66 정도입니다. 식이섬유가 조금 있긴 한데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꽤 올립니다. 그리고 통조림 파인애플은 더 문제입니다. 설탕 시럽 안에 담가져 있으니까요. 파인애플 주스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당 과부하 문제가 그대로 생깁니다. 파인애플을 드시고 싶으시면요, 신선한 파인애플 서너 조각,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사 후에 드세요. 빈속에 혼자서는 드시지 마세요. 5위는 망고입니다. 망고 한 개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45g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시중에 파는 캔디바 하나보다 많습니다. 혈당 지수도 60 정도 됩니다. 물론 망고에는 비타민C도 있고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도 있습니다. 좋은 성분도 있어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요, 그 당분이 좋은 성분을 다 덮어버립니다. 망고는 간식이 아니라 후식으로 아주 얇게 몇 조각만 드세요. 4위가 바로 오늘 순위의 핵심입니다. 바나나입니다. 아마 바나나가 왜 4위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나나는 아주 흥미로운 과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나나는 같은 바나나가 아니거든요. 날마다 다른 과일이에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초록빛이고 단단할 때는요, 안에 저항성 전분이 가득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이 빨리 분해하지 못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때 혈당 지수는 40에서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서너 날 두면요, 겉이 노랗게 되고 갈색 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항성 전분이 보통 설탕으로 바뀝니다. 갈색 점이 많은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60위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바나나인데 사흘 만에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드십니까? 가장 달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갈색점이 많은 바나나를 아침 일찍 빈속에 혼자서 드십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로 가는 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가 고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덜 익은 끝부분이 살짝 초록빛이 남아있는 바나나를 드세요. 그리고 꼭 무언가와 함께 드세요. 삶은 계란 하나, 아니면 땅콩 버터 작은 숟가락 하나, 이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홍식 어르신 68세이신데요. 아침마다 바나나를 드셨는데 10시만 되면 급격히 배고프고 피곤해지는 게 반복됐다고 하십니다. 바나나를 조금 덜 익은 것으로 바꾸고 계란과 함께 드셨더니 오전 내내 힘이 유지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7위부터 4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수박,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이 네 가지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드실 때는 소량으로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빈속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3위부터 1위, 혈당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쁜 소식입니다. 3위는 사과입니다. 사과 한 개가 하루를 지켜준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꽤 정확한 말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사과 껍질 바로 아래에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팩틴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위장에서 젤리 같은 층을 만들어요. 그 층이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크게 늦춥니다. 마치
수도 꼭지를 조여놓은 것처럼요. 그리고 껍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식물성 항산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이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껍질을 벗기면요, 약을 버리고 당분만 남기는 겁니다. 사과 주스나 사과 소스는 더 나쁩니다. 껍질도 없고 식이섬유도 모두 사라지고 당분만 남기 때문입니다. 껍질째 통으로 드시는 사과의 혈당 지수는 36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사과는 보이는 곳에 두고 배고플 때 껍질째 드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많이 드시는 사과 품종들 있죠. 후지 사과의 혈당 지수는 38 정도, 허니크리스프 종류는 32 정도입니다. 다들 비슷하게 낮아서 어떤 품종을 드셔도 껍질째 드시면 괜찮습니다. 2위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오늘 말씀드리는 과일 중에서 혈당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자몽에만 있는 특별한 물질 때문입니다. 나린제닌이라고 합니다. 자몽의 씁쓸한 맛을 내는 이 성분인데요. 과학자들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와 하버드 부속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이 공동 연구했습니다. 나린제닌이 우리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동시에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나린제닌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지방 태우는 역할, 다른 하나는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하는 역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약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이 콜레스테롤 약인 피브레이트 계열과 당뇨약인 일부 인슐린 감작제 성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자몽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몽은 반쪽을 껍질 안쪽 흰 부분과 알갱이까지 드세요. 자몽 주스는 안 됩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를 잃고 당분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자몽,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자몽은 우리 몸속 장에 있는 CYP3A4라는 효소를 막습니다. 이 효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여러 종류의 약을 분해하는 일입니다. 효소가 막히면 약이 분해되지 않고 몸에 쌓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들이 영향을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약 중에서 아토르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러바스타틴이 여기 해당됩니다. 반면에 프라바스타틴은 괜찮습니다. 혈압약 중에서는 암로디핀, 펠로디핀, 니페디핀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가 해당됩니다.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도 해당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드시는 약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는요, 약사 선생님께 약 이름을 직접 여쭤보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약들을 드시지 않는 분들한테 자몽은 정말 훌륭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위에는 없지만 자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많이 보는 그 자두요, 혈당 지수가 29입니다. 자몽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두를 드실 때도 같은 원칙입니다. 신선한 자두를 껍질째 2에서 3개 정도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자두잼이나 자두 음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입니다. 한 봉지에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과일이 왜 1위를 받는 걸까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블루베리의 그 진한 보랏빛, 파란빛을 내는 색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세포들의 인슐린 수용체를 더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문을 더 쉽게 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중요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115명의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한 컵 블루베리를 드신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대규모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루 한 컵 드신 그룹에서 혈관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으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12%에서 15% 낮아졌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절반 컵을 드신 그룹에서는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컵,
약 150g이 기준입니다. 또 하나, 인지 기능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50세에서 65세 사이 참가자들한테 매일 블루베리를 드리고 추적 조사했습니다. 공복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혈당 관리와 뇌 건강을 동시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드시긴 하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드십니다. 그러면 좋은 효과가 다 사라집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블루베리를 갈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스무디로 만들면요,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과당이 한꺼번에 간으로 쏟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에 인슐린 저항성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좋은 블루베리가 오히려 해로워집니다. 둘째, 블루베리를 뜨거운 음식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오트밀이나 뜨거운 죽에 블루베리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70도 이상의 열에 안토시아닌이 파괴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온에서 안토시아닌의 28%에서 48%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열을 가하면 색이 변하죠. 그게 안토시아닌이 사라지는 신호입니다. 셋째, 블루베리를 달달한 시리얼 위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아래에 있는 설탕 범벅 시리얼이 혈당을 끌어올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통 블루베리를 신선하든 냉동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컵 약 150g을 단백질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세요. 아침 식사 후 30분 뒤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스식 요거트 작은 컵 하나나 계란 하나, 아니면 아몬드나 호두 한 줌과 함께요. 빈속에는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이 왜 아침 공복에 더 취약한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당황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아침 혈당이 이렇게 높을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오늘 배우신 과일 순위가 더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조용히 준비를 합니다. 아침이 되기 직전 해뜰 무렵에요,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이 조금씩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간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곧 깨어날 테니까 에너지 준비해라. 그러면 간이 저장해 두었던 당분을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이걸 새벽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박이나 파인애플 같은 혈당 지수 높은 과일을, 그것도 빈속에 드시면요, 거기에 또 당분이 쏟아지는 겁니다. 2번 연속으로 혈당이 치솟는 거예요. 반대로 이 시간에 블루베리를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요, 당분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이미 올라와 있는 혈당도 서서히 안정됩니다. 아침 식사의 선택이 그날 하루 전체 혈당 패턴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침에 과일 주스 한 잔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건강할 것 같고 상쾌할 것 같아서요. 실은 30년, 40년씩 아침마다 그렇게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요, 오렌지 2~3개를 짜서 만듭니다. 오렌지 2~3개의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식이섬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의 과부하가 정확히 이 순간에 생깁니다. 그것도 아침 공복에 이미 새벽 현상으로 혈당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요, 우리 몸에 이게 반복되면요, 매일 아침마다 간에 부담을 줍니다. 공복 혈당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몇 년에 걸쳐 올라갑니다. 너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 탓을 합니다. 아닙니다. 습관 탓일 수 있습니다. 주스 대신 통과일로, 그것도 혈당 지수가 낮은 것으로 바꾸시는 것. 이 하나의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 순서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식사 전에 드십니다. 소화를 도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요, 과일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식사를 먼저 하면 단백질과 지방,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쌓입니다. 이 상태에서 과일에 당분이 들어오면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반대로 빈속에 과일을 먼저 드시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전통적으로 어른들이 과일을 식후에 드셨던 것, 그게 사실은 혈당 관리에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 지혜가 과학적으로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계절별로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박의 유혹이 크죠. 가을에는 감이, 겨울에는 귤이 또 많습니다. 감의 혈당 지수는 약 50 정도입니다. 중간 수준이에요. 소량으로 껍질도 같이 씹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귤은 40 정도입니다. 하루 한두 개는 괜찮습니다. 이것들도 혼자서 빈속에 많이 드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의 효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50대를 넘어서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당뇨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알고 대응하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 사이에 10년 후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중에 오늘 처음 이 내용을 알게 되셨다면요, 전혀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안에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정남 어르신 66세이신데요. 예전에 버스 기사로 30년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공복 혈당이 118로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걱정이 많으셨어요. 손주가 아직 어려서 내가 건강해야 손주가 크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패턴을 바꾸셨습니다. 주스를 끊으셨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아침 주스를 치우셨습니다. 바나나 대신 사과로 바꾸셨습니다. 블루베리를 냉동으로 사두고 두부와 함께 매일 드셨습니다. 그 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96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셨어요?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과일 먹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겁니다 하셨다고 합니다. 강 어르신은 지금 손주와 매일 저녁 산책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피곤해서 못 하셨는데 이제는 손주가 먼저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 가요 하고 달려온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보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우리 함께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십시다. 전주에 사시는 오영자 어르신 71세이신데요. 딸이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갈아서 드셨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공복 혈당이 계속 100이 넘었습니다. 딸이 이 내용을 보고 어머니께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블루베리를 갈지 말고 그냥 냉동 블루베리를 해동해서 두부 한 조각 위에 올려서 드시게 했습니다. 2달 뒤에 공복 혈당이 89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같은 블루베리인데 먹는 방법 하나가 이렇게 다릅니다. 딸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건강해지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젠 출근도 훨씬 기분 좋게 해요.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신 것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쓰실지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수박, 파인애플, 망고가 있으시면요,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는 드시지 마세요. 드실 때는 아주 소량으로 식사 후에 견과류나 단백질과 함께 이것만 바꾸세요. 둘째, 바나나는 조금 덜 익은 것으로 고르세요. 갈색 점이 많을수록 혈당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 기억하시죠? 끝부분에 초록빛이 살짝 남아있는 바나나가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드시지 마시고 계란이나 두부와 함께 드세요. 셋째,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껍질을 벗기거나 주스로 드시면 혜택의 절반 이상을 버리는 겁니다. 껍질째 통으로 드세요. 넷째, 냉장고에 과일 주스가 있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드시고 다음부터는 사지 마세요.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어떤 주스든요. 주스는 과일에서 가장 나쁜 부분만 남기고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린 음료입니다. 여러분이 혈당 관리를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을 조용히 방해하는 게 아침 주스 한 잔입니다. 다섯째, 블루베리를 장 보실 때 사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냉동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한 봉지 사두시면 오래 갑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한 컵 요거트나 두부나 계란과 함께 드세요. 뜨거운 음식에는 넣지 마세요. 갈지 마세요. 그리고
자몽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 꼭 먼저 드시는 약을 확인하세요.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사 선생님께 아토르바스타틴, 심바스타틴, 암로디핀 이 이름들이 해당되는지 직접 여쭤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과일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신 내용을 보면 어떠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사과 껍질째 먹기, 블루베리 갈지 않고 통으로 먹기, 바나나는 덜 익은 것으로 주스 대신 물,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일하면서 정작 내 건강은 뒤로 미루셨던 분들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 차례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고 여러분이 손주들 곁에서 더 건강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하시는 이웃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드시는 과일이 무엇인지도 남겨주세요. 오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위 수박, 6위 파인애플, 5위 망고, 4위 잘 익은 바나나. 이 네 가지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먹는 방법을 바꾸세요. 소량으로 단백질과 함께 식사 후에요. 3위 사과 껍질째 통으로 드세요. 2위 자몽 약 드시는 분들은 먼저 약사 선생님께 확인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던 자두도 혈당 지수가 아주 낮은 훌륭한 과일입니다. 1위 블루베리 하루 한 컵 냉동이어도 됩니다. 뜨거운 음식에 넣지 말고 갈지 말고 단백질과 함께 식사 30분 후에 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과일 주스는 드시지 마세요. 어떤 주스든요, 그것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당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정보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혈당이 안정되고 매일 아침 가볍게 일어나시는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